인사해. 사람들한테 인사해. 이 늦은 시간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보통 새벽에 켜요. 국기 상담소요? 그게 네, 재밌게 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27일인가? 그때 공개할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재밌을 수도 있고, 힙합에 관심 많으면은 언제까지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심심해서. 아니요, 저 요즘 살쪄가지고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갔다 와갖고 살이 좀 쪄서 살찌는 거 먹었더니 러닝타임이요? 그거 모르겠어요. 국지상담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얘기한 걸 엄청 오래 했거든요. 막 1시간 넘게, 1시간 반 막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씻고 오세요. 수염이요? 잘 어울린다고요? 그냥 면도를 안 한 건데. 오늘 면도를 안 했어요. 제가 면도 안 하면 하루 만에 이만큼 자라요. 여기 턱도 자라고. 늦었는데 네임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요즘에 제가 그 킥복싱하고 크로스피트를 함께 하는 운동 그 체육관을 다니고 있어요. 입영 날짜 전해지니까 다이어트 못해서. 솔직히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진짜로 살 진짜 내가 평생 최대 몸무게 한번 찍어보자 하고 가세요. 어차피 쫙 빠져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그때 제 군대 가기 전에 제 몸무게가 86kg까지인가 나왔어요. 저 홍대 살죠. 눈빛이 아련하다고요? 별로 아련하지 않습니다. 제 강아지 때문에. 그래갖고 하여튼 최근에 좀 살이 쪄서, 근데 그래 봤자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이번엔 진짜 좀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보석집 식구들이랑 작업하는 거 있나요? 보석집이랑은 작업 그냥 하자 그러면 하고 이런 거라서. 근데 막 우리 보석집이니까 뭐 이런 거 하나 하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석집 누가 앨범 만드는데 피처링이 필요하다 하자 이러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지. 보석집이니까 하나 해야겠다 막 이런 거 없어요. 최근에 관심 가는 뉴페이스인가요? 저는 솔직히 저한테밖에 관심이 없고요.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 제가 뭐 누구 좋게 본다고 그 사람이 막 주목받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뉴페이스? 저는 킹치메인 랩 좋아해요. 킹치메인 랩 좋아하고. 네, 안드레 삼촌 더 이상 음악 작업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안드레 3000 정도면은 할 걸 다 했어요. 솔직히 이미 너무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줬고 너무 많은 음악들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제 좀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괜히 쥐어짜서 추해지느니 지금 나온 앨범들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커리어를 딱 박수칠 때 떠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막
영원히 음악하면 좋겠죠. 근데 창작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그걸 창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아시스나 이런 사람들도 우린 옛날에 끝났는데 돈 때문에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좌우명요? 원래는 모두를 존경하되 아무도 무서워하지 말자였는데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좌우명. 제가 성경 말씀으로 좌우명을 삼고 있는데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도 써놨는데 에스겔 2장 6절을 보면 사람의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네가 찔레와 가시밭 사이를 걷고 정갈대 한가운데 살더라도 그들은 배신한 자들이므로 그들이 하는 말도 그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뿌듯하네요. 요번에 안티하이프라는 그 노래도 그 말씀에서 착안해서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공감이 너무 많이 돼서 힘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국립상담소 한다는데도 벌써 막 몇몇 나하고 디스전 했던 래퍼들 팬들이 저 벌써 욕하기 시작하던데 근데 그 상황을 모두 예측했어요. 그 국립상담소에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이거 나오면 또 무슨 팔로알토는 진짜 대인배네 이런 얘기가 형한테 내가 용서를 받았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저희는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화해를 한 거지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막 내가 잘못했는데 가서 용서를 받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형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걸 별로 형도 달가워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저를 병신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존나 많은데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새벽 4시라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어저께 일이 있어서 일하고 오늘 좀 쉬었는데 오늘 여자친구 생일인데 26일이 여자친구 일이 바빴고 지금 못 만날 것 같고 말일쯤에 만날 것 같아요. 29일? 이럴 때 만날 것 같아요. 제3자가 과하게 개입하려는 거. 근데 사실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씬이 좁고 손이 가까이 닿으니까 이 시장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연예인한테 악플 하나 달아도 그거 막 연예인들이 다 보고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슈퍼스타가 아닌 이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리고 저에 대해 올라오는 글이 있어봤자 몇 개 없기 때문에 애지간한 댓글은 다 보는 편인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단편적인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2016년에 신바자드 이름 2018년에 내 이름 잠깐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을 뜨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데없이 보이겠죠. 뭐야 얘 옛날에 처음에 래퍼 오웬 오버도즈랑 나왔다가 갑자기 오웬 오버도즈랑 팔로알토랑 디스 했다고 하고 갑자기 그 뒤에 팔로알토랑 같이 국집상담소를 나오네?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건데 앞뒤 전후 상황이라는 거를 나도 인간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뭐야 막 자기가 만화책을 2권 16권 32권 이렇게 보면 내용이 당연히 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써내요. 그 중간중간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팔로알토 그 형도 너무 공감하신다고 했던 말인데 무슨 게임 캐릭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래퍼들을. 그래서 죽으면은 그냥 재탄생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존나 욕해서 없애고 약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악플이 있어서 죽고 싶어요 막 이런 건 아니고 2019년 행복하셨나요? 2019년은 전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쉬기도 진짜 너무 많이 쉬었어요. 올해 진짜 쉬고 싶은 만큼 쉬어야지 하고 쉬고 싶은 만큼 쉬고
이제는 또 앨범을 만들 준비가 돼서 앨범을 만들 거예요. 2020년에는 앨범을 만들 건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날씨 덥기 전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해야 될 게 많겠네요 이제. 왜냐면 저희 사장님이랑도 곡을 하나 하기로 했고 그거는 뭐 빨리 만들어서 낼 거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그리고 저희 회사 최고의 프로듀서 비앙이랑 앨범을 합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몇 명 없는데 이런 게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좀 저희 회사로 더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사람들, 일반 대중 관심도 좀 더 모일 거고 그래야만 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새벽에 켜도 사람들 꽤 많이 모이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 모일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몇 명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하는 거 즐기자고요. 그냥 네, 커플링이에요. 이거 찬지도 이제 4년이 넘었네요. 벌써 4년 차에 찼는데 4년이 넘었어요. 제가 23일 날 8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9년 차예요, 연애가. 흑인 음악 외에 관심 있는 장르 있으신가요? 저는 신스팝, 펑크랑 베드룸 팝. 저는 베드룸 팝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신스팝이야 뭐 들어봤지만 펑크락도 많이 들어봤고. 저는 최근에는 아직 시간 안 됐어. 최근에는 저는 브릿팝 좀 듣고 있고요. 네오소울 많이 듣고. 그래봤자 흑인 음악 뿌리에 있는 것들 많이 들었고, 최근에 이제 새로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브릿팝, 오아시스나 뭐 아니면은 영국 쪽 락 밴드들 좀 들어봤고, 미국 얼터너티브 락도 좀 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을 즐겨요 우리. 이제는 막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는데 내일 일하시죠 이제? 라이언클레드님의 인스트루멘탈 음악도 좋아. 익스페리멘탈하고 익스트루멘탈. 라이언클레드님이 옛날에 대전에서 공연할 때 그 라이브로 핸드드러밍 연주하시는 걸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크루 서리에 최종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알아요. 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지금 잠깐씩이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땡새벽에 키는 게, 사람이 많으면 막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땡새벽에만 키는데,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아, 그분한테 배우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럽 블루프린트가 오픈했는데 많이 좀 가주세요. 거기 음악 진짜 좋고요. 존나 넓고 쾌적해요. 네. 크루도 있어요. 네, 설이라는 크루가 있고요. 그리고 보석집도 크루라고, 이제는 거의 크루로 된 것 같은데 크루 있고요. 제 크루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뭐 없어서. 한국 힙합에서 가장 명곡. 저는 최근 들어서는 버벌진트의 Losing My Love이나 Losing My Love, 아니면 도끼의 힙합 러버 두 곡이 진짜 좀
저한테 되게 와닿는 곡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듣고 있어요. 뉴욕에서 공연할 때 갔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1월 말에 아닌가 2월 초에 뉴욕 공연 아마 한 번 더 갈 건데 그때 또 봬요. 미국 무슨 9개 도시인가 미주 그쪽으로 해서 그 공연을 할 거예요. 오실 분들은 미국 사시는 분들은 와서 구경 오세요. 새벽에 키면은 미국에서 공연 보셨다는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공연 계획이요? 제 개인 공연은 지금 제가 작년에 한 번 했거든요. 이제 1년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1월 4일에 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딱 1년쯤 됐죠? 작년에 제 단독 공연을 1월 4일 날 했는데 무료로 진행했는데 되게 잘 됐고요, 공연이.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거의 한 200~300명 오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오셔서 재밌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무료로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유료로. 난 소리를 지르지 않아 마치 08랜드의 버벌진트. 이 라인 무슨 뜻이었냐고요? 저는 그게 그거예요. 잠시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좋아하는 프로듀서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프로듀서들 중에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해요. 누구냐? 그 요번에 오도마의 밭을 프로듀싱한 건배, 이웅이 형들이랑 저는 거의 지금 음악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제가 프로가 되면서부터 그 형들은 계속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고 돈사인이라고 저랑 EP 앨범도 같이 만든 적 있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저희 서리의 비양이랑 CJB95 두 명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들은 대충 그런 것 같아요. BY 곡에도 해보고 싶은데 몇 곡 보내주는데 아직 제가 확 오는 게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난 소리를 지르지 않아 마치 08랜드 버벌진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그냥 되게 단순한 건데 버벌진트는 랩을 진짜로 랩같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랩을 막 오버해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버벌진트는 그렇게 안 하고도 사람들을 설득했단 말이에요. 진짜 차분하게, 진짜 콜드하게, 냉정하게 그런 톤으로도 그 사람들 전부 설득한 사람이 버벌진트이기 때문에 나는 너네들이 잘한다고 하는 그 막 으악 이렇게 하는 랩 안 하고도 존나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죠. 저는 그런 랩이 진짜 멋있는 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으악 이렇게 텐션하는 그런 랩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귀 아파요. 딩고 같은 데서 꽁트 프로그램 기획 제안이 온다면 아시 의향이 있나? 근데 뭐 그런 방식으로는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좀 저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억되길 원하는데 그럼 제 꽁트 프로그램 나왔고 드립 치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그거 싫고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막 약간 우리나라 예능식으로 해갖고 지금 래퍼들 나와서 앰비션도 그렇고 인디고도 그렇고 하이뮤직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 꽁트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도 그렇고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를 별로 제가 그런 식으로 소비되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푸샤티요? 저 푸샤티 진짜 좋아하죠. 이번 그 안티하이프 곡을 딱 만들어서 보냈을 때 제 주변에서 진짜 음악 잘하는 형들한테만 보내드렸는데 약간 푸샤티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좋았어요. 제가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억지로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요. 투팍 대 빅이요? 랩은 당연히 빅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투팍은 캐릭터로서 너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혁명가 같잖아요. 또 혁명가 핏줄이기도 하고 투팍의 랩을 지금 들으면 막 사실 잘한다는 느낌 드는 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좀 촌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비기가 진짜 랩이 촌스러운 데가 하나도 없이 너무 완성된 랩이라서 그렇지.
근데 투팍도 그 매력이 있긴 한데 조금 비기가 더 클래식한 맛이 있지 않나. 언제 들어도 촌스럽지 않으니까. 그쵸. 비기 랩은 교본이죠. 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이스트코스트 음악을 더 좋아하고, 제 옷장만 보여들어도 제가 어느 지역 음악을 좋아하는지 대충 알 텐데, 제가 그다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음악, 저는 웨스트코스트에서는 더 게임, 맨 처음엔 닥터드를 좋아했는데 게임 엄청 좋아하고, 저는 근데 다른 사람들만큼 켄드릭 라마에 막 미쳐서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 갑자기 보니스펠. 근데 밸런스 게임만 한 게 없긴 해요. 사람들이 사실 재밌으니까. 어제 블루프린트 갔었는데, 블루프린트 많이 가세요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아와서 랩 실력 초기화되기, 이대로 살기. 이제 이대로 살래요. 그걸 다시 겪어야 한다? 랩 실력 초기화되면 저 그때 아예 아무것도 못할 때라서 별로 제가 랩 실력이 초기화 안 되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군대 다시 오고 이런 거면 하죠. 근데 랩 실력 초기화 된다? 아우 끔찍해. 랩 초기화 되는 거, 전 진짜 지금도 랩 연구하는 거 너무 어려운데. 끔찍하죠. 아니 그 랩 실력 초기화가 되고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오면 고3이잖아요 올해. 죽으라는 거지. 20살로 돌아간다? 그러면 만약에 랩 실력이 그대로인 채로 20살로 돌아간다? 그러면 솔직히 따는 당상이죠. 정말 열심히 했죠. 저는 진짜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제가 비기의 주시 비트를 틀어놓고요. 군대에서 토요일 날 비기의 주시 비트를 틀어놓고, 제가 동아리에서 이제 장난으로 랩하던 때 그 습관들을 다시 바꾸려고, 거기에다가 스네어에다가 라임을 제대로 쓰는 법을, 근데 그렇게 랩하는데 구리지 않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벌스를 한 7번, 8번, 한 7, 8번이 아니라 한 30번을 쓴 것 같아요. 그거 완성 못했어요. 군대 갈 때까지, 전역할 때까지. 근데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랩 거의 처음 했을 때 녹음본이요? 저도 그거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 아카시가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제 용기 이전의 작업물들이랑 용기 음악을 틀었었거든요.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근데 진짜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웃기려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 인간적인 모습 보이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웃기려고 작정하고 하면은 또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유머 감각 없는 편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얻어낼 자신도 없고, 저는 엄청 소모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별로 막 제가 그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존나 재수없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리고 재수없는 사람이 맞거든요. 실제로 좀 재수없거든요. 그래서 희수야 맞지? 응? 나 좀 재수없는 편이지. 닥쳐 씨발. 봐봐요, 재수없잖아요. 옆에 있는 동생한테. 하여튼 간에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 좋은 기회를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아요. 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녕하세요. 성격 핵 좋은 래퍼요. 전 그 착한 게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제 인생 지론 중에 하나인데,
걔 좀 이상한 것 같아. 걔 왜 그래? 막 이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왜 걔 착해? 이러잖아요. 그럼 저 입버릇이 안 착한 사람이면서 다 지네 엄마한테는 착하고 지 친구한테는 착하지. 남한테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 전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안 착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착해요. 그냥 족같이 보니까 족같아 보이는 거지. 근데 그 착한 게 장점이 되는 사람이 몇 없단 말이에요. 착하면 호구거나 착한 척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로 이 사람은 이렇게 착해서 될라나? 근데 이렇게 착한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PH1 형이 존나 착했던 것 같고, 쇼미 때 만난 건 아니지만 PH1 형은 옛날에 완전 PH1 형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 올리고 저도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 올리고 이럴 때 제가 PH1 형한테 제 믹스테이프 들어봐 달라 그랬는데 저 이미 들어봤는데 저 이번 믹스테이프에 피처링 하나 해달라 이래서 PH1 형하고 작업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작업했던 게 PH1 형, 쿤디 판다, ON 형 막 약간 요런 라인이었는데 그때쯤이죠. 15년, 16년. 근데 그때 좀 느꼈었던 거는 PH1 형이 그래서 한국에 처음 이제 놀러 에어비앤비 잡고 홍대로 왔을 때도 쿤디 판다랑 같이 만났었어요. 오도마랑. 근데 그때도 느낀 거는 와, 이 형은 진짜로 사람이 선하다는 말을 빼놓고 표현을 할 수가 없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뭐 제가 PH1하고 많이 친하진 않은데 이센스란 제목을 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제가 졸라 어렵게 쓴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그 앨범에선 되게 쉽게 다들 썼는데 그 곡만 조금 이중적인 표현들을 많이 써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래퍼가 래퍼 되기 전에 제가 이제 힙합 팬들이었을 때는 제가 그런 똑같은 그 사람들을 보고 느낀 거였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힙합 팬이었을 때는 이센스 얘기를 막 술자리에서 할 때 술자리에서 힙합 좋아하니까 힙합 얘기 존나 하잖아요. 근데 막 이센스가 존나 짱이고 무조건 이센스가 짱이고 막 약간 이렇게 갔었는데 거의 그냥 힙합 팬들은 거의 다 이센스 존나 좋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 래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래퍼가 되는데 지가 갈 길을 정해요. 나는 좀 트랩하고 조금 이런 거 할 거고 좀 약간 약반은 음악 하는 애들 생기고 좀 나 정신 똑바로 박힌 척하는 랩하는 애들 생기고 저처럼. 근데 이센스 그 사람은 그냥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센스에 대한 평가가 나뉘더라고요. 그러고 뒤에서 막 뒷담화까지 별의별 소문들 다 돌면서. 근데 그거 보고 그냥 좀 느꼈어요. 그 사람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바뀐 건데 왜 그 사람 욕을 하지? 근데 거기서 전 제 모습을 본 거죠. 어쩌면 내 미래가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되게 분명코 외롭고 되게 고통스러운 것일 것이다. 근데 그 기분을 느꼈던 게 제가 저한테 도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고통만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봐도 그냥 뭐라 해야 되나. 아, 이 새끼 뭐 방송 한 번 탔다고 왜 이렇게 연예인처럼 굴어? 막 약간 이런 느낌 들면 저는 그 사람 싫어지거든요. 죽이고 싶어지거든요. 존나 싫은데? 막 이런 느낌 드는데. 그런 애들 보면 제가 언팔해요. 아, 이 새끼 안 봐야지. 근데 그러고 나면은 저 만날 때 근데 또 막 제가 막 쌩까냐? 그냥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 애들이 지들끼리 술자리에 모여가지고 신바 저 새끼 존나 끝나눈다. 존나 유명한 새끼들하고만 친구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안 유명한 사람이라도 병신 같지 않으면 그냥 친구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걸 들으면서 옛날에 내가 술자리에서 이센스 소문 들었던 것도 다 이런 거였겠구나. 그럼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왜냐면은 나한테는 이센스는 존나 힙합인 사람이고 그 사람처럼 내가 뒤에서 욕먹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난 똑바로 가는 거다. 병신들하고 손 안 잡고. 약간 이런 느낌? 그걸 좀 쓰고 싶었는데 어렵게 썼나? 브레이크다운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Hello from Malaysia. 못 찾아봤던 건지 모르겠는데 프리스타일 랩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프리스타일을 아예 못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근데 그렇다고 막 어디 가고 막 할 만한 그런 실력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냥 쿤디파다랑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가끔 라방 켜놓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래퍼들 중에 쇼미 나가서 좀 뜨면 변한 래퍼들 맞나요? 쇼미 나가서 뿐만 아니라 앨범 좀 잘 돼도 갑자기 자기 앨범 잘 되기 전에 존나 도와주던 사람들 다 쌩까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명 아니에요? 존나 많아요. 갑자기 존나 연예인 돼요. 막 하루 이틀 만에 진짜. 그래서 갑자기 존나 막 배고플 때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막 이렇게 하고 커피값 없을 때 커피값 내주고 막 뭐야 진짜 막 월세 없고 이렇게 할 때 막 같이 막 어디 가고 축가 부르고 그 제 축가 친척분들 축가 할 거 있을 때 같이 가갖고 제 거 축가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같이 하고 일자리 주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앨범 갑자기 잘 되고 나면은 갑자기 저랑 모른 척 존나 하고 막 이래요. 제가 이득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때 가면. 합정에서 인사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그게 제 기억 잘 못하겠는데, 그 합정에서 인사드렸다고 하는 게 어떻게 인사를 하셨다는 거죠? 합정에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30명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새벽 되세요. 건배 형이랑요? 건배 형이랑 인사를요? 합정에서 언제요? 건배 형이랑 합정에서?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옛날이면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1년 전에요? 그 건배영 스튜디오에서 말씀하신 건가? 죄송해요.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짐작이 가요. 근데 정확하게 막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가끔 켜가지고 얘기 잠깐씩 하고 그러는데 오늘 큰 주제가 있진 않은데 하여튼 뭐 그래요. 저는 쇼미 나가서 떴다고 그런 사람들 존나 있죠.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해요. 근데 쇼미 어저께도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저 담배 술 다 안 해요. 대마초도 안 피워요. 코카인도 안 해요. LSD도 안 해요. 클린. 쇼미더머니 때 존나 잘 된 사람이 존나 잘 된 지금 연예인이야. 존나 잘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마음에 좀 상처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저 원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끌려가는 편이에요. 요 옆에 있는 희수도 정신병이 존나 심해서 대마해보고 싶으면 이딴 얘기 할 거면 나가라. 뒤지고 싶어가지고 저런 소리를 안 해? 내 앞에서 겁도 없다. 정신 못 차려? 하여튼 근데 여기 있는 새끼도 조금 하자가 있는 애라서 제가 얘를 친해졌는데 근데 하여튼 좀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존나 연예인이에요. 지금은. 그때는 연예인 아니었는데 근데 본인이 약간 신비주의를 추구하다가 그 신비주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막 주변 사람들하고 사회관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스타도 막 팔로우하고. 근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아닐 때 도움 주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딱 거기서 이제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탁탁 버려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준 제 이득들은 전부 다 취하면서 저는 이제 자기가 앞으로 알고 지낼 사람에서 제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는 안 될 새끼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고.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꼴보기 싫어갖고 어제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일부러 제가 시간 맞춰서 피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쟤 만나기 싫어 집에 간다 이러고 갔어요. 네, 여쭙지 마세요. 왜냐면은 짐작만 하세요. 그냥 누구겠구나.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잘못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할 뿐이지. 나도 누군가한테 그랬을 텐데 걔가 나한테 그런다고 제가 할 말은 없죠. 걔네도 그렇게 느끼겠죠. 근데 저는 차이가 있다면 그냥 뭐 유명해서 막 제가 막 꼴보기 싫어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 놀이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어서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MC 1년에 개전 앨범, 족기믹질 한 달에 한 번 앨범. 많이 내는 게 능사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솔직히 다작해서 유명해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작을 해서 제가 반가운 기분이 들었었던 게 키드 밀리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존나 많이 나와서 좋다 약간 이런 느낌 들었던 거는 그 정도. 옛날에 도끼 음악 진짜 많이 내고 이럴 때 진짜 좋아했었고 그때 어릴 때지만 저는 다작이 솔직히 진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많이 내는 거야 이러면 뭐 할 말 없죠. 많이 버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버는 거니까 돈을 벌겠다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인생에 3번 앨범을 내도 존나 명작으로 남기는 사람이 좋으니까. 최종 목표요? 존나 죽이는 앨범 내고 거기에 걸맞는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네 그러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존나 MC잖아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MC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려면은 좀 다른 방식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음악을 막 존나 멋있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이렇게 살면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왜냐면 내 꼴린 대로 다 말하고 그러고 그냥 거기 뒤에 오는 책임은 내가 지면 되거든요. 예, 책임지는 건 솔직히 좆도 아니에요. 그냥 견디면 돼요. 욕 존나 먹네. 좀만 견디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속으로 계속 삭히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별로 후회를 안 하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이런 거 없어요. 전 조까 어차피 지났는데 뭐. 저는 아까 전에 제가 토니 소프라노라고 그 마피아 그 미드 있는데 요즘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런 마피아물을 되게 좋아해요. 느와르물을 되게 좋아해요. 느와르하고 그냥 갱스터 필름의 다른 차이는 갱스터 음악은 그 갱스터 무비는 그냥 한탕 치는 거 자체를 재밌어 하는 케이퍼 필름이라고 하죠. 그런 거고 느와르는 사회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그래서 느와르 필름들 보면은 마피아들이 천수를 누리거나 이런 경우가 없이 거의 몰락을 해요. 합법으로 바꾸려다 몰락한다던가. 근데 제가 그래서 느와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I'll see you in Houston. Yeah. 그때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오늘 그 마피아가 회담을 하고 나서 토니 소프라노가 하는 말이 내가 오판을 내리는 것보다 잘못된 판단 내리는 것보다 우유부단한 게 더 손해를 많이 본다고. 비즈니스적으로. 그 말이 존나 맞는 말인 게 그냥 일단 저지르고 나서 수습하는 게 낫지. 할까 말까 하다 타이밍 놓쳐가지고 하면은 그것들이 엄청 큰 손해예요. 저만 봐도 제 커리어, 제 사람들이 제 행보만 봐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물론 그때는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팔로알토 형을 제가 당시에 컴백홈 나오고 히플라디오 나와서 제가 욕먹고 이랬을 때 바로 마티스하고 막 졸라 싸웠으면은 더 빨리 해결됐겠죠, 일이. 근데 제가 그거를 네임즈 앨범 낼 때까지 오래 걸렸잖아요. 아, 뭐 그렇게 존나 감사할 일이면 뭐 다행입니다. 제 목적을 한 명에게는 이뤘네요. 어떻게 제 말하는 거에서 자극을 받았으면. 하여튼 저는 잘못된 판단하는 것보다도 우유부단한 게 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존나 조지고 그 다음 내가 욕을 존나 쳐먹으면 족가라고 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비트메이커님이 샘플 클리어 문제가 터졌었는데 그 다음날 제 아는 형이 만난 거예요, 그분을. 근데 존나 유명한 샘플 클리어 문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 혹시 어떻게 됐나요? 그거 너무 막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족가라고 하고 하는 게 힙합이야 이랬대요. 그 말이 존나 와닿아서 족가라고 하는 게 힙합인 것 같아요. 그냥 족가라, 난 내 거 할란다. 내가 잘못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신념이 강한 래퍼. 그거에 대한 곡도 좀 쓰고 싶은데 이번 앨범에 한번 써볼까 하는데, 신념이 강하다는 뭘까요 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나 신념 이렇게 가사를 제가 언젠가 쓴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용기 앨범 이럴 때 가사를 제가 다시 둘러보진 않았는데 신념이 어쩌고 이런 가사를 제가 썼던 적이 있나 싶거든요. 저는 굉장히 막 신념 따지고 막 이런 사람으로, 신념, 힙합, 존나 진정성, 약간 요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로 저를 엮어가지고 욕을 하는 걸 좀 봤는데, 사실 나는 그런 걸 되게 피했거든요. 그런 말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 왜냐면은 보통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샘플링 거의 표절급 오명을 쓰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얘기 되게 길어지는 건데, 샘플 클리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가 진짜 어려워요.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많고요. 샘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그 에이전시에서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처럼 그 샘플 전용 에이전시가 있어서 우리가 음악을 내려고 하는데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냐 해서, 너네 음악 내면은 뭐 얼마 받냐, 안녕하세요, 그래서 얼마 받는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 내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1,000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0 이래버리는 순간에 손해가 나는 경우도 많고, 음악이 어차피 음원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 아니고선 샘플 클리어 하기가 힘들어요. 프로듀서들은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어떤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샘플을 썼을 경우에는 뭐 수익의 몇 %는 원작자한테 가도록 뭐 좀 조치를 해놓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단 샘플링하고 걸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걸리거나. 안녕하세요.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가 이 법이 아직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긴 한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이 너무 작아요. 음원 시장이 너무 작고 샘플 클리어가 안 되는 경우 너무 많아서 음악 만들어 놓고 나서 막 앨범 못 내는 경우도 생겨요. 괜히 클리어런스 넣어놨다가 클리어 안 됐는데 냈다가 나중에 고소당해봐. 그냥 클리어런스 안 넣어놓으면은 안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모바일이든 PC든 게임 안 좋았어요. 요즘 PC 게임은 잘 안 하는데 모바일 게임은 그 브롤스타즈 며칠 전부터 하고 있어요. 존나 재밌더라고요. 저 새벽 라방 원래 많이 해요. 이렇게 이게 재밌어가지고 몇 명 하고만 그냥 한 3-4명 하고 집중해서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근데 이런 게 오래 안 가겠죠 이제는. 그래서 성탄절 새벽이지만, 성탄절 다음날 새벽이지만 제가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쿤디판다가 아까 전에 놀러오고, 옆에 저희 크루 희수가 놀러와서 같이 밥 먹고, 성탄절이라 살찌는 거 먹었어요. 리스너로서 음감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감해요. 음감회를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이제는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관리가 돼가지고, 제가 미공개곡 같은 거를 맘대로 못 들려드려요. 그리고 제 곡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전 제 곡 만들면 거의 올려요. 제 곡 만들어 놓고 안 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냥,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만들다가, 이건 안 내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엎어버리고 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막 곡이 막 남아있고, 막 몇 곡 만들어 놓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야 될 거를 만들다가, 구리다, 없애고 새로 만들고, 별로다, 없애고, 이렇기 때문에, 완성해놓고 별로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만들면은, 좋을 때까지 시도해서 만들고, 그러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죽으면 미공개 벌스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미공개 벌스. 갑자기 어떤 깡패가 저를 존나 싫어해서 와갖고 홍대에서 때려 죽이면은 더 이상 제 벌스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지하게 몇 시간 얘기하는 거 좋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제 라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갖고 되게 제 거 딱 키면은 맨날 들어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주제 넘게 인생 상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동아리도 그렇고 동생들이 많았어서 군대 후임들도 저하고 상담하는 거 좋아했어서. 왜냐면 남들이 좀 약간 눈치 보면서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막 개지랄하면서 얘기하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딜라트로닉이요? 저는 사실 저도 인상 깊게 듣긴 했는데 제이딜라가 과연 그걸 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이딜라 엄마가 솔직히 그 제이딜라가 만든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이딜라가 킷을 만들어 놓고 제이딜라 친동생인 일라제이 같은 사람이 그냥 찍어낸 걸 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존나 비호감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무슨 대화를 하고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만 아는 거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세요. 나중에 저도 연예인 됐다고 변할지도 몰라요. 군대 선임이요? 모르겠어요. 저 후임들 제가 연락하는 후임들이 한 2명, 3명 있나? 제가 근데 연락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가끔 연락 와요. 형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 온 애들도 있고. 악수에서 소방관이 된 형이 있잖아요. 그 형과 잘 지내시나요? 후기 궁금해요. 잘 지내죠. 제 인생에서 저한테 래퍼 하자고 처음 너 래퍼 되면 잘할 것 같은데 나랑 랩할래? 했던 형이 그 형인데 그 형 결혼식 근데 제가 막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어서 그 형도 그래서 그냥 가끔 한 1년에 한 번 형 잘 지내? 잘 지내지. 그리고 갑자기 나 애 낳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형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왜 얘기 안 했어? 그냥 뭐 언제 얘기하겠지 막 이런 식이라도. 2019년 얼마 안 남았는데 뿌듯했던 일 있으신가요? 뿌듯한 일이요? 서리를 시작한 것도 뿌듯한 것 같고. 십구 년 뿌듯한 거 없네. 랩이 좀 는 것 같아요, 많이.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주변 반응도 좋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존경하는 래퍼들은 저한테 되게 늘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귀찮은 거 안 해도 되고, 회사에서 다 해주고.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앨범에서 뭐 앨범에 뭐 커버를 하고 뭐 마스터링을 하고 뭐 녹음을 하고 공연에서 거의 알아서 차감해주고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개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래퍼 신바자디라고 하는데 회사 있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비즈니스가 되는데 래퍼가 직접 그렇게 하기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인식적으로도 그렇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회사 제가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주는 편이라서 계약도 그냥 제가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 있는 수준으로 거의 자유로워서 이거 바꿔주세요 하면은 뭐 그냥 재계약 기간이 아니어도 다 바꿔줘요. 그래 그렇게 하자 약간 이런 식이라서. 왜냐면 사장님이 나랑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어느 회사보다 거의 진짜 어떤 회사보다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가능한 건 다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길게 연애하는 비법이요?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첫 번째로는 편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스테레오타입이기도 한데 막 여자건 남자건 내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결혼해야지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존나 많은 사람 만나보고 역시 남자는 연애를 존나 많이 해봐야 돼. 여자는 연애를 많이 해봐야 돼. 젊었을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막 고생 안 해. 이런 인식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족가는 소리 같거든요, 그거.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고 싶은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하는 애들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언제든지 만날 거야, 그 사람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 여자친구가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여자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나보다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갈 텐데. 그게 되게 인식인데 누가 만든 인식인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그거 개헛소리 같아. 그냥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만족하면 그냥 살면 되지.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어떡하지? 연애를 많이 해봐야 좋은 사람하고 연애한다고? 지금 내가 좋은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지 무슨 연애를 많이. 그리고 결혼은 결혼까지, 연애는 연애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진짜 희대에 그냥 내가 그냥 그 정도로 좋지 않다. 내가 그 정도로 이 사람한테 그 정도로 책임감을 느낄 정도로 부담을 받을 정도로 이 사람한테 목매일 것 같지 않다. 이러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랑 헤어지자는 얘기를 서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둘이 잘 맞아서도 아니고 우리도 솔직히 엄청 싸울 일 생기고 더럽게 많이 싸우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거를 저는 항상 만약에 제가 화를 냈어요. 제가 화를 냈어요. 여자친구가 전화 끊어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나 전화 끊을 거야. 근데 나는 승질 나니까 막 이렇게 하면은 끊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전 다시 전화해요.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끝내려고 그래. 이따까지 안 가져가려고 그래. 그래서 싸워서 며칠 동안 얘기 안 하고 이런 커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솔직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지? 계속 그것 때문에 승질내고 내 친구들 만나고 여자친구 어쩌고 저쩌고 욕해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 해결하면은 어차피 여자친구가 지금 풀었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또 사실 그때 너무 속상했고 이러면서 어차피 여자친구한테 한 2, 3일 동안은 시달려야 돼요. 둘이 쌍방에서 잘못했어도 내가 다 받아줘야 돼요. 어차피 그래야 돼요. 솔직히 남자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남자 여자들보다 그런 부분에서 좀 둔감한 게 있기 때문에 둔감한 사람이 좀 당해주면 어때요? 그냥 좀 어차피 나는 평생 살 사람인데. 데자부 그룹이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다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근데 착한 이미지를 바라시고 이러면 저한테는 실망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전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만족을 못 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연예인다운 모습 이런 건 제가 없는 사람이라 아예. 그니까 지금 여기 6명 켰는데 제가 가오상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가 멋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전 존나 멋없다고 생각하는 거에다가 멋있다고 댓글 엄청 달리는 거 보면 존나 멋없는데? 약간 들은데 제가 그런 거에 괜히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저랑 쿤디 판다는 그런 거 진짜 예민하거든요. 존나 예민한데 존나 병신 같은데 저 원래 멋있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막 스윙스 이런 사람들이나 블랙넛 이런 사람들 한국 래퍼 90% 다 꺼져, 한국 래퍼 50% 다 거품 이렇게 가사에 쓰면은 존나 멋있는데 이러는데 내가 이런 데서 저는 솔직히 한국 래퍼 중에 멋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새끼 지가 뭔데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지가 뭔데 소리를 들어도 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제가 연락하고 지내고 막 진짜 이 사람 진짜 내가 보고 막 되게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제가 막 그다지 존경심도 없고 그냥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알고 지내는 느낌. 그렇게 존나 멋있다고 막 리스펙트를 느끼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물론 남들도 나한테 리스펙트를 느끼는 사람 몇 명 없겠죠, 대신에. 근데 어쩌겠어요. 존경한 척하고 살아? 존경 안 하는데. 선배들에게 존경이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멋없는 건 안타깝죠. 안타깝긴 하니까. 클럽이요? 저 일단 클럽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클럽 가도 대기실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가갖고 춤춘다? 저는 클럽 가갖고 춤췄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소주 존나 먹고 막 가가지고 막 22살 땐가 소주 존나 먹고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소리 개 지르고 막 그렇게 논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클럽 가갖고 막 춤을 춘다? 클럽 가서 야, 너 클럽 가면 춤추냐? 나? 응. 음악에 몸을 맡겨. 음악에 몸을 맡긴대요. 저는 안 맡겨요. 왜 내 몸을 맡겨요? 내가 컨트롤해야지. 저 근데 술을 마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26살 되면서 술을 끊었어요. 아니다, 잠깐만, 몇 년도지, 그때가? 2017년부터 끊은 것 같은데, 내가. 17년에서 18년, 18년에서 19년, 안다, 16년, 17년에 끊었다, 17년. 네, 17년부터 끊은 것 같아요, 술. 한 3년 차죠, 이제 3년 차. 아이고. 이게 1분 남았는데요. 네, 그냥 뭐 진짜로 막 제가 술이 약한 편은 아니어서 MT 같은 거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KGB 같은 거 마시면은 취기 거의 안 와요. 그냥 친구들이 저 술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냥 약하니까 이것만 먹을게 이렇게 하는 뻥을 치는데 그 정도? 가끔 어디 놀러 갔을 때 내가 취해서 막 난리치지 않을 정도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조금 알코올 음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류 말고 음료 그런 거 이슬톡톡 이런 거 한두 잔 안 마셔요. 근데 그리고 그거 마신다고 저는 술 기운도 못 느껴요. 그냥 마시는 거지. 1분 남았는데 들어갈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제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하루 종일 생일 축하한다고 한 20번 해야 돼요.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시죠.